안녕하십니까. 자바 심화 과정 제10강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심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오늘 배울 이 자바 디자인 패턴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일단 첫째로 객체 지향을 기반으로 하는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많은 개발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에 이미 디자인 패턴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우리는 디자인 패턴에 따라서 구현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도 U에서 물을 창조했다기보다는 이미 구현된 방법론들을 정리하고 분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 패턴은 약 한 2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알아보진 않고 그 중에서 개념과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디자인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강의 목차는 디자인 패턴을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럼 좋은 디자인 패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GOF 정의 디자인 패턴 이 GOF에서 정의한 디자인 패턴은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게 되면 꼭 알아야 될 그런 그 책이기도 합니다. 이 GOF에서 정의한 디자인 패턴은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맨 마지막 챕터 순서로 디자인 패턴 중에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미지가 뭔지 아시죠? 저도 가끔 집에서 해 먹는 짜파구리라는 레시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라면 끓이는데 이렇게 레시피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레시피대로 이렇게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어보고 나니까 이게 레시피대로 하는 게 참 맛이 있구나 좀 그것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뭔가를 하더라도 이걸 레시피가 어떻게 되지? 하는 걸 좀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레시피가 이 요리 하는데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레시피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보고 그리고 또 그 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맛이 입증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순서, 방법 이런 것들은 모든 요리에 다 있을 겁니다. 김치찌개를 만드는데도 이런 레시피들이 있을 것이고 된장찌개를 만드는데도 이런 레시피가 있겠죠. 물을 올리고 물 끓이는 중에 재료 다듬고 재료 넣고 양념 준비하고 간 맞추고 하는 어쨌든 전체 일련의 과정이 있겠죠. 만약에 이것을 또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는 당연히 되겠지만 아무래도 맛이나 또 요리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혹시 이런 레시피 같은 거는 없을까요? 이렇게 만들면 좋아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더 개발에 좀 더 효율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패턴, 레시피 이런 것이 없을까? 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들여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설계 패턴이라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인에서 특정 문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소스나 기계 코드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완성된 디자인은 아니고 다른 상황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어떤 서술이나 템플릿이다. 자,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프로그래머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형식화된 좋은 관행이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패턴은 프로그래머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어떤 형식화된 가장 좋은 관행이다. 네, 이 말이 참 저는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의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기 때문에 어떤 꼭 그것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오랜 사용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패턴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미 많은 검증된 레시피이니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코드란 무엇인가? good 디자인 패턴이라고 썼는데요. good 코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코드, 좋은 디자인 패턴 이런 무엇인가?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기능만 잘 동작하면 어떤 식의 코드든지 상관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기능이 잘 동작이 돼야 되겠지만 또 기능만큼 그 내부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좋은 코드라고 한다면 물론 뭐가 있을까요? 가독성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간결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줄 맞춤 중요하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코드들의 특징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good design 패턴이란 어떤 설계 관점에서 좋은 코드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설계 관점에서의 패턴을 그 좋은 패턴을 그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기능을 확장하고 변경하기에 용이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 좋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설계 이후에 추가적인 또 유지 보수도 좀 편리해야 되겠고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설계 패턴이 좋은 설계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마다 설계 패턴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 좋은 설계 패턴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간의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게 요구사항 변경 시 코드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 네, 이것이 good design 패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좋은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지만 이런 좋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객체지향 방법론의 어떤 솔리드 원칙입니다. 이런 솔리드 원칙들에 의거해서 코드를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 볼 디자인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good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고 제가 솔리드 원칙이라고 했죠. 자, 솔리드 원칙, 그러면 솔리드가 무슨 뜻이냐? 이 여러 가지 패턴의 앞 글자를 딴 겁니다. SO, 뒤에 나오는 L이나
D, 뭐 I 같은 글자의 앞글자를 딴 것이죠. 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단일 책임 원칙, 두 번째는 개방 폐쇄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단일 책임 원칙과 개방 폐쇄 원칙이 있다. 자, 프로그램 안에는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메서드들이 서로 파라미터를 주고받으면서 복잡한 기능들을 만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서드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죠. 만약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메서드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재사용도 어렵고 기능의 변경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독 어떤 하나의 기능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을 하는 다른 기능들을 분리하자. 이것이 어떤 단일 책임의 원칙이고, 그리고 이런 분리됐을 때 이런 코드가 어떤 다른 수정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개방 폐쇄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구현했는데 여기에 A 기능, B 기능, C 기능, D 기능, E 기능, F 기능 이렇게 한 군데서 다 모아서 메서드를 구성을 하면, 그래서 B 기능 한 기능이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전체 로직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 기능을 하는 어떤 로직, B 기능을 하는 어떤 로직, C 기능을 하는 어떤 로직, 이런 식으로 단일 책임을 주는 로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치환 원칙이나 의존 역전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이렇게 있는데요. 좀 말이 좀 어렵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상속, 추상화, 인터페이스 등을 설명할 때 이미 다 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설계 시에 추상화를 통해서 공통의 요소를 상속받아서 객체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객체 행위를 분리하고 이 부분들도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또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시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5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되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지켜야 될 원칙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솔리드 원칙이다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에서 유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도 이 책에서 정의한 그런 패턴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GOF가 뭘까 좀 많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Gang of Four. 이거 앞글자를 따서 GOF라고 쓴다고 합니다. Gang of Four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4인방, 사총사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을 쓴 분들이 4분인데 에리히 감마, 리차드 헬름, 랄프 존슨, 존 브리시디스 이렇게 4분인데 이 4분이 굉장히 친한가 봐요. 그래서 공저했다라고 해서 디자인 패턴을 GOF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자들이 23가지 디자인 패턴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다시 생성과 구조, 행위, creational, structure, behavioral 이 3가지로 카테고리로 이 23가지 패턴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3가지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이것을 창조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용어를 잘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어떤 좋은 레시피다라고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OF에서 정의한 디자인 패턴 그 카테고리가 세 가지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셔널 패턴, 두 번째 스트럭처럴 패턴, 그리고 비헤이비어럴 패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셔널 패턴은 객체 생성에 관련된 패턴으로 객체의 생성과 조합을 캡슐화해서 특정 객체가 생성되거나 변경돼도 프로그램 구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럭처럴 패턴은 클래스나 객체를 조합해서 더 큰 구조를 만들어가는 패턴이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합쳐서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거나 객체를 생성하고 구현하는 이런 패턴을 스트럭처럴 패턴이다라고 하고요. 비헤이비어럴 패턴은 객체나 클래스 사이의 알고리즘이나 책임 분배에 대한 패턴이다. 각 객체가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여러 개의 객체로 어떻게 분배하는가, 또 그렇게 하면서도 결합도를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에 중점을 둔 패턴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패턴, 생성 패턴, 그리고 구조 패턴, 그리고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패턴에 각각 이렇게 몇 개씩 해서 총 23가지 디자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 알아보면 좋겠지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들 위주로 좀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 생성 패턴에서는 팩토리 메서드 패턴, 싱글턴 패턴, 그리고 구조 패턴에서는 퍼사드 패턴, 행위 패턴에서는 스트래티지 패턴, 이렇게 세 가지 각 카테고리에서 일단 하나씩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배울 팩토리 메서드 패턴입니다.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아마 자바 디자인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또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미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어디에 포함된다고 했죠? 네, 세 가지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포함된다고 했죠? 네, 생성 패턴입니다. 네. 즉 생성 패턴은 뭐라고 했냐면 객체 생성에 관련된 패턴이다. 객체 생성과 조합을 캡슐화해서 특정 객체가 생성되거나 변경돼도 프로그램 전체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어느 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as i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구성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 B라는 클래스가 있죠. B1, B1, B2, B3, BN 이렇게 많은 클래스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B1 클래스, B2 클래스, B3 클래스에서 B 좀 극단적이지만 100가지 한번 클래스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100가지 이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 모두 A라는 객체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A라는 객체를 다 사용해요. 그럼 100개의 클래스가 다 A라는 객체와 이렇게 쭉쭉쭉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강한 결합이다라고 합니다. 강한 결합. A와 A를 상속하는 다른 클래스들이 상속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클래스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아주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각각의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 A 클래스가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A가 A로 바뀐다거나 A에 지금은 생성자가 없는데 생성자 뭐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A 클래스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A 클래스가 어떤 시스템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했는데요. 뭔가 다른 시스템에 뭔가 변경이 있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0개의 클래스를 다 일일이 수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이게 100개의 클래스가 한 시스템에 있다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100개가 이런 식으로 4개의 시스템에 각각 분리돼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코드를 유지보수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입니다. 자,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아까 등장했던 A 클래스죠. A 클래스 그리고 B1, B2, B3, B 땅땅 나가다가 B100 이렇게 클래스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총 10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A 클래스와 이 B 클래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지난 예제에 비해서 이번 예제에서는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중간에 팩토리라는 하나의 중간에 어떤 매개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클래스들을 B1, B2 이런 B 클래스들은 직접적으로 A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팩토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팩토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return new A 이렇게 팩토리에서 리턴을 해주면 이 리턴되는 클래스를 A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A를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A, new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를 구현해주는 하나의 어떤 구현체를 두고 B는 이 구현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B 구현체에서 이런 식으로 A를 리턴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약하게 클래스가 결합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코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팩토리 메서드 패턴인데요. 자, 보면 서클과 그리고 렉탱글과 트라이앵글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은 각각의 클래스를 생성을 보면은 이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좀 보면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해당 클래스에서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고 이 객체가 팩토리라는 어떤 클래스를 통해서 get shape해서 서클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이 팩토리 클래스를 한번 좀 볼까요? 자, 팩토리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팩토리 클래스는 타입을 서클이라고 하면 서클 객체를 리턴해주고 타입이 렉탱글이라면 렉탱글 객체를 리턴해주고 타입이 트라이앵글이라면 트라이앵글 객체를 리턴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서는 서클이니 렉탱글이니 트라이앵글이니에 대한 객체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팩토리 메서드의 객체 생성을 위임하게 되는 거죠. 자, 위임하게 되면 이것이 위임하게 되면은 이 팩토리 메서드 이 클래스만
사용하게 되면 그 각자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던지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팩토리 패턴에서 지금 서클 1이 있는데, 자, 이 서클 1을 그냥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제 2를 만들어 놨습니다. 서클 클래스 2, 서클 클래스 2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 서클에서는 임플리먼트 쉐입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 구현 부분, 요 리턴해 주는 요 값만 이렇게 쭉 바꿔 주면 어때요? 이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하는 다른 객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이 팩토리 메서드에서 어떤 객체를 생성을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위임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각 객체 간의 결합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자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객체 간의 결합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또 유지 보수나 또 객체의 재생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첫 번째 그 개념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싱글톤 패턴 그리고 퍼사드 패턴, 디자인 전략 패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